안녕하세요. 지니맘이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신 후 모유 수유 때 걸리는 가장 큰 문제점, 모유가 나오지 않는 젖의 가장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가슴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슴 마사지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쉽고 하실 수 있는, 또 임신 전에 사실은 저희가 모유수유 전문가한테 가진 않아요. 근데 임신 전에 준비할 중요한 것들을 하시면 임신 후에 전문가한테 꼭 가지 않아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무엇이냐면 이제 신체 구조를 조금 아시면 돼요. 남자 몸과 여자 몸이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그러면은 갈비뼈 위에 우리가 갑바라고 하죠. 가슴 근육이 조금 있어요. 남자들 몸이 이렇게 해서 가슴 근육 있죠. 여자들도 다 있어요. 그 가슴 근육 위에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이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가 아기를 가지면서 팽창을 하면서 가슴 근육과 이 안에 있는 젖샘들이 딱 붙어요. 붙어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2배 정도 커지기도, 어떤 분은 3배 정도 막 커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유륜도, 앞에 젖받침이죠. 젖받침도 커지고 유두도 커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전몸살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마사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살갗이 스쳐도 아프기 때문에 지금 마사지를 해놔야 돼요. 임신 전에. 아니, 죄송합니다. 출산 이전에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어떤 마사지냐면은 가슴 근육과 가슴이 붙어 있는 거를 띄어야 돼요. 기저부라고도 되게 여러 가지 명칭인데, 되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가슴을 그냥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전몸살이 대체적으로 요 부위에 와요. 왜냐면 우리가 브레이저 와이어가 있고 잘 안 쓰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쪽으로 우선염이 오진 않고 주로 바깥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일부러 마사지를 하고 움직이셔 주셔야지 사실은 나중에 이쪽에 딱딱한 부분이 덜 생겨요. 그래서 목욕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딴 때는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가슴 만지는 게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혼자 있을 때, 목욕할 때 매번 임신 출산 이전에 꼭 준비를 하시라는 거. 가슴을 놓고, 제가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가슴을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를 향해서 한번 밀어주고 또 한번 밀어주고, 그러니까 띄워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비뼈와 가슴 근육과 유방이 있죠, 가운데. 그 유방에 있는 그 근육들을 띄워주는 거,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빡빡하게 될 부분을 미리 이동을 시켜주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이거를 목욕을 할 때마다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 하시냐면은 가슴을 하나 놓고 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목 마사지 할 때 이렇게 돌리고, 다리 마사지, 뭐 팔 마사지 할 때 돌리는 것처럼 가슴을 놓고 여러분들이 롤링을 하시는 거예요. 롤링을 하시면서 테두리에 딱딱한 부분을 풀어주셔야지 아이가 나중에 젖이 불었을 때 요 부위를 뭉치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를 풀어주시고, 또 가슴 끝에 있는 부위, 제가 좀 이따 이제 모형을 갖고 설명해 드릴 텐데, 가슴 끝에 있는 젖받침과 유두 부분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미리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젖이 찼을 때 젖을 안 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안 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딱딱해서 안 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미리 해주셔야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물 수 있는 젖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샤워할 때마다 가운데를 몰아주고 또 가운데를 몰아주고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 올려주고, 그래서 최대한 테두리가 딱딱해져 있지 않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변에 가슴 성형수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슴 성형수술이 그 젖샘 아래에 하시는 분도 있고 위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대한 요 젖샘에 피해서 하신다고들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슴 수술하신 분들이 미리 이렇게 움직이시기엔 되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모유수유를 생각하신다면은 미리 스스로 마사지를 많이 하셔서 요 테두리에 딱딱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마사지 하시라는 거.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쪽 젖을 제가 먹이다 보면은 이쪽 젖이 아프고요.
이쪽 젖을 먹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쇄골도 마사지를 하시고 테두리 전부 다 마사지를 하시고 가운데 부분 제가 좀 부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슴 테두리 마사지 하시고 나서 이 가슴 안쪽에 앞쪽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 앞쪽 마사지 하는 이유는 신생아가 돼서 아이가 눈도 안 뜨고 처음에 젖을 물 때 물 수는 있는데 저 꼭지만 이렇게 두 부분만 이렇게 물게 되면은 모유수유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상처만 나요. 꼭 이 젖받침 유륜 부분을 함께 물어야 되거든요. 이 함께 물라고 모유수유 전문가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 부분이 딱딱해지면 절대 물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이 딱딱한가 안 딱딱한가 딱딱해요. 왜냐면 아기를 낳고 나면 젖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데 전체 부분, 이 가슴 부위가 전체 부분만 딱딱해지면 이 앞쪽이 정말 딱딱해서 튀어나와서 나중에 이만큼 우산 모양으로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큼 튀어나오냐면은 젖꼭지가 사라져요. 젖꼭지가 이 유두 부분이 작으신 분들은 사라져서 이게 정말 평평한 정도까지 튀어나오기도 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많은 엄마들의 가슴의 문제점을 얘기 듣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아이가 물수가 없는 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미 출산 전에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 주시면서 상하 좌우로 풀어 주셔야 돼요. 상하 좌우로 눌러주면서 풀어주시면서 근데 비비거나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은 잘 안 낫는 부위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하거나 심하게 하면은 이미 왜 상처가 안 났냐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가 왜 안 나냐면은 상처가 나고 나면 저희가 모든 여성들이 브레이즈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곰거나 세균 감염이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또 조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빨리 상처도 나지만 빨리 낫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최대한 앞에서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해서 샤워하시는 내내 이거는 제가 출산 전에 모유수유 전문가를 만날 일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프 마사지로는 좌우로 마사지를 하셔서 내가 보기에도 딱딱함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출산 이후에 아이가 물 수 있는 유륜까지 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부드럽게 하고 이 유두 부분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출산 이후에 모유수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또 유두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많고 함몰유두 특히 함몰유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쉴드라 그래가지고 끼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사셔서 몇 개월 쓰려고 사시지 말고 마사지를 매번 샤워하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살짝 잡아당기셔서 성형을 하시는 거예요. 셀프 성형. 그래서 젖 유두 부분을 잡아당기시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하셔서 최대한 요 부위가 많이 눌러지고 만져져서 부드러워져서 모양이 정말 요렇게 되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우시지 않고 혼자 하시는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아주 건강한 모양의 가슴 모양이 돼서 아이가 잘 젖을 물 수 있는 가슴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출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 잘 보시고 출산 이후에 모유수유에 꼭 성공하시는 어머니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도 뱃속에 있는 아이와 수고하고 애쓰셨어요.